이스라엘 전쟁으로 전 세계의 이모기 중동으로 쏠린 틈을 타 러시아에서 올해 최대 규모의 공세에 나섰다가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방어에 막대한 병력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전투의 1등 공신이 자주포라고 하는데 막상 우크라이나군에서는 독일에 주문한 자주포 구매를 사실상 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폴란드와 K9의 제조사인 한화에서만 싱글벙글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영국 더선은 아우디카 전투로 러시아는 올해 최악의 손실 기록을 갱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요충지 아우디카를 탈환하기 총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막대한 기갑 장비와 병력만 잃은 채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러시아군은 이번 전투를 위해 최대 8개 여단의 4만 병력을 수천 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동원해 투입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처참한 교전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선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고작 1마일을 전진하기 위해 7,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100대 이상의 전차와 250대 이상의 장갑차를 파괴당했다고 합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한 달 동안 잃은 기갑 장비는 고작 16대뿐이었죠. 전문가들은 지난해 러시아 2개 여단을 잃었던 볼레다르 전투 이상으로 푸틴 대통령에게 가장 큰 손실을 입힐 전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막대한 기갑 웨이브를 이토록 놀라운 교전비로 막아낼 수 있었던 건 포병과 드론, 지뢰로 이루어진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전술이 이번에도 강력한 저지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지뢰로 발을 묶고 드론을 통해 적의 위치를 정밀 관측한 후 포격으로 격파하는 우크라군의 전술을 통해 러시아 기갑 장비 수백 대가 갈려나갔는데요. 포병은 기동하는 기갑 장비에는 큰 피해를 줄 수 없다는 기존의 인식이 이번 전쟁을 통해 완전히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카 방어전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주포의 활약에 다시금 많은 관심이 쏠리며 미리 자주포를 선주문한 국가들이 승리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모두가 재고가 없어서 못 사서 안달인 상황에 막상 그 위력을 직접 체감했을 우크라이나에서 자주포 주문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5일 독일 매체에서 우크라이나가 판저 하우비츠 2000 자주포 100대에 대한 예약 주문을 사실상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군은 공여받아 사용하고 있던 판저 하우비츠 2000을 추가로 구매하기 위해 독일에 구매를 요청했고 7월 독일 정부는 판저 하우비츠 2000 100대 판매에 대한 승인을 내렸습니다. 세계 최강 자주포라는 명성을 떨치면서 수출에 있어선 K9에게 압도당하고 있던 독일 방산의 간만의 희소식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우크라이나에서 주문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없었는데 결국 구매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가격과 납품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시나 독일 방산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이번에도 발목을 잡은 것인데요. 길어진 전쟁으로 허덕이는 우크라에게 독일은 자주포를 팔아주겠다며 100대에 17억 유로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자주포 1대당 가격이 200억 원이라는 뜻인데요. 한국이라면 K9 자주포의 탄약 보급 차량인 K11세트로 팔아도 60억 원 정도이기에 같은 금액이면 K9 자주포를 300대는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죠. 아무리 판저 하우비츠 2000이 뛰어난 성능의 자주포이고 현재 공급 물량이 모자라다고 해도 전쟁을 이용해 장사질을 하는 거냐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가격 책정이었습니다. 막대한 유지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우크라이나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또한 비싸더라도 빨리 배송만 된다면 당장 무기가 급한 우크라이나에서 구매하지 못할 것도 없었겠지만 현재 독일은 납품 지연으로 인한 클레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매 문의만 남긴 판저 하우비츠 2000와 달리 우크라이나에서 정말로 구매한 독일 자주포가 있으니 바로 독일의 차세대 자주포 RCH-155 차륜형 자주포였습니다. RCH-155는 기존 판저 하우비츠 2000 자주포보다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트랙 대신 바퀴를 달고 포탑의 자동화를 통해 단 2명의 승무원으로도 운용이 가능한 자주포로 현재 영국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9A2와 경쟁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독일에서 우크라이나에 18대를 수출하겠다고 발표하며 최초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납품이 2024년 말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내년 초부터 납품을 약속했었다가 이제 와서 말을 바꾼 것이죠. 제조사인 KNDS에서는 새로운 자주포 RCH-155는 아직 인도되지 않았지만 이미 생산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언론에서는 생산 시설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전쟁 전과 바뀐 게 전혀 없었던 건데요. 네티즌들도 전혀 바뀌지 않은 독일의 안일함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독일은 진정한 지도자가 나타날 때까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와 자국을 무장시킬 의지가 없어요. 전형적인 독일의 모습이네요. 이게 우리가 독일을 신뢰할 수 없는 안보 파트너라고 계속 말하는 이유입니다. 독일은 언제나 일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동맹국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관료주의를 훨씬 좋아합니다. 유럽 최대의 방산 강국이자 EU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안보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독일의 추태를 바라보며 싱글벙글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폴란드입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는 독일과 함께 폴란드에서도 자주포 60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었는데요. 바로 K9의 폴란드 파생형 자주포 크랩이었죠. 항상 자주국방을 꿈꿔왔던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통해 크랩 자주포의 첫 수출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이번 기회를 틈타 독일을 제치고 자국 무기 수출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크랩 자주포 역시 이번 전쟁으로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며 수출에 발목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크랩 자주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순수 폴란드제 무기가 아니라 해외에서 부품을 끌어와 짜집기식으로 제작한 무기라는 점입니다.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크랩 자주포의 자체는 한국의 K9 자주포에서 가져온 것이며 포탑은 영국의 자주포 AS90에서 포시는 프랑스 넥스터 시스템즈에서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자체적으로 제조하는 부분은 사실상 전자 장비뿐인 무기인데요. 때문에 무기 가격이 부품 공급국의 사정에 따라 변동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을 위해선 한국, 프랑스, 영국 세 국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절차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크라이나의 크랩 자주포를 공여하고 판매하려 했을 때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우선 한국의 눈치를 살폈어야 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살상무기 지원을 금지하고 있었고 이 수출 금지 품목에 폴란드에 공급된 K9 차체도 포함되는 지가 문제였는데요. 이후 폴란드군 관계자를 통해 한국에서 K9 차체 이전을 검토 승인하며 크랩 자주포 수출을 묵인해줬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었죠. 한국의 허가 덕분에 첫 수출에 성공했지만 향후 크랩 자주포를 구입하기 위해선 한국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크랩 자주포가 결코 저렴하지 않은 자주포라는 점도 문제인데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크랩 자주포를 판매한 가격이 대당 130억 원으로 원본이 되는 K9의 2배가 훌쩍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성능 면에서 K9보다 나은 부분이 없는 이 자주포가 왜 이렇게 비쌀까 싶은데요. 사실 비싸기로 유명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제 부품들이 들어가니 K9보다 비싼 게 당연한 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포탑의 생산지인 영국에서는 차세대 자주포 도입을 위해 AS90을 단종시키며 부품 조달 및 유지 운용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크랩 자주포도 우크라이나에서 주문하기 전까지는 단종을 준비하고 있었죠. 결국 크랩 자주포가 K9처럼 지속적인 수출되는 무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자주포 시장의 독보적인 1위가 왜 한국의 K9 자주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소식이었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뛰어난 성능, 그리고 향후 수십 년간 보장된 개량과 사후 서비스까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구매해야 할 군사 무기에 있어 K9보다 나은 선택지를 찾을 수가 없던 것이죠. 애초에 폴란드에서도 크랩을 버리고 자국의 차세대 자주포로 K9을 채택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독일이 또 한 번 납품 문제로 쩔쩔매고 있는 와중에도 꾸준히 독보적인 무기 납품 능력을 증명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23일 폴란드를 위한 K9PL 18문이 폴란드에 납품되기 위해 화물선에 실려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출고된 물량은 4차분으로 이것까지 합해 지금까지 폴란드가 주문한 212문의 K9 자주포 중 총 66문이 출고되었습니다. 소식을 접한 폴란드 네티즌들은 한국은 독일과 달리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박수를 보냈는데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크랩 자주포를 포기한 덕분에 폴란드 군대를 진정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장 직원들은 별로 표정이 좋지 않아 보이네요. 내가 놓친 게 없다면 폴란드는 현재 48대의 K9을 가지고 있고 18대를 곧 받게 될 예정이므로 구매한 212대 중 66대가 납품되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속도네요. 게다가 이번 납품 물량은 이미 올해 예정되어 있었던 초도 물량 48문을 전부 납품하고 추가로 출고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K9 자주포를 기한보다 앞서 제때 납품하기 위해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쟁자들은 평소만큼의 물량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쉬운 일이라는 듯 2배로 늘렸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전 세계에서 한국 방산에 목을 메고 있는 이유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남은 K9 수출과 폴란드 현지 생산까지 문제없이 진행되며 K9이 진정한 세계 최고의 자주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방산 역군들에게 박수를 보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